이 프로를 정원이랑 했었나? 그쵸? 예전에 대강 정해드립니다. 아니야, 그거는 딴 거였어. 다른 거였나? 그거는 특집 사연 코너여가지고. 특집 사연 코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켜져는 있습니다. 송출 중이긴 합니다. 소리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차분해졌지 머리가? 오늘 저 촬영 있어가지고 촬영 갔다 왔어요. 메이크업 했네. 혹시 떡? 야 오메기 떡 이거 하나 먹어. 지영 씨가 주셨어. 안 먹어요? 나 하나 먹었어. 하나 더 먹지. 아니야. 감사합니다. 좀 녹아서 지금이 좋을 때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왜 이거 피디님 드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존잘로를 넣어. 아 녹방했어요? 앞에. 지영이랑 하고 인류 진화의 완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또 와? 감히? 아니 찾아주시는데 어떡해요. 또 진짜 열받네. 성원에 보답해야죠. 여기 앉아서 바로 해요? 아, 여기 아니, 여기 넘어가야 돼. 이라서 이동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요새 여기 촬영이 많아? 무슨 촬영했어? 아 이거 저기 뭐라 그러지? 프로필 촬영까지는 아니고 회사에서 쓰는 사진 찍는다고. 해야지 넘기니까. 이거 어차피 치워야 되나? 해체를 치셔야 되나? 감기 조심해라요. 감기 걸렸어요? 애기 낳을 때 되면 꼭 걸려. 아이고. 버건디 해봤어? 스페셜? 근데 아직 못했어. 혼자 저는 시간이 되는데 다른 멤버들이?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3명이 제일 재밌어. 아 그래요? 그게 둘은 조금. 아니 둘도 재밌어. 근데 3명 정도가 제일 팽팽하고 넷 되면은 조금 생각하는 게 길어지고. 근데 넷도 난 많이 할수록 재밌더라고. 해보고 싶은데. 그치. 시간이 안 돼. 그게 그림만 달라져도 게임이 또 아예 맛이 다르다고. 버건디. 했어요 형 새로운 거요? 나도 지금 바쁘고 막 애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못 모였어. 그래도 이제 이동. 가시죠. 여러분 생방에서 봐요. 바이바이. 소리 끄고 보면 혼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넉살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작년 크리스마스 인파 가장 몰린 곳 명동. 올해는 어디?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지난주부터 넉살의 10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 저와 굉장히 또 자주 보고 친한 친구인 카더가든 씨의 명동 콜링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작년 크리스마스 인파 가장 몰린 곳 명동. 올해는 어디? 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종로가 1위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사전조사 같은 거를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명동, 올해는 종로가 지금 1위라고 나오는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인데 다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안 나올 계획뿐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핫플 좀 가볼 생각인가요? 좀 궁금하긴 한데 크리스마스 핫플이 어딘지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 중 한 곳이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인구이동 위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 즉 가장 인기 있었던 핫플은 명동이었습니다. 지금 뭐 아마 지금 댓글을 조금 살짝 보는데 안 가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베텐은 크리스마스는 역시 베텐이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슬퍼집니다. 명동 상권이 죽었다. 언제적 명동이냐.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역시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성당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면 전광판이 있는 백화점도 볼거리가 또 있고요. 명동 거리도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분들이 오고 계세요. 명동이 또 그 키스 타임도 있고 사실 좀 클래식하죠.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원래 명동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다음 핫플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형 트리도 있고 마켓도 열리고 광화문 조명도 또 기가 막히죠. 다들 크리스마스에 차 막히고 사람들 많은데 어디 나가냐 막 이래도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집에 계시다고 봐야 되죠.
지금 뭐 난리는 났습니다. 뭐 키스타임 무슨 키스타임이냐, 뭐 맥주 캔의 키스, 뭐 예. 뭐 이거 나가봤어야 알지. 지금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채팅창이 느려졌다. 뭐 근데 저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크리스마스에는 나홀로 집에와 함께 집에 있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다들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프를 가든 집에 있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을 엄청 멋지게 산타 할아버지가 사다리를 계속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선물 드리려고 산타가 가고 있으니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넉살은 연희동 전봇대에 널브러져 있을 텐데라는 말이 있네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요. 저는 그냥 저희 이제 가족과 함께 그냥 조용히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 좋네, 상담소 코너로 함께합니다. 명품 보컬 오존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요.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457님, 넉살님 랩네임은 왜 넉살인가요? 들으면 낯설지 않고 좋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넉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8457님의 연배가 조금 상상이 좀 되네요. 요즘 친구들은 뭐 야 너 넉살 좋다 이렇게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친구 넉살이 좋네 약간 이렇게 들었다는 거는 저보다도 형님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넉살 좋다는 말은 좋은 거죠. 이게 또 어원이 있습니다. 넉살은 또 이 강화도에서 온 연날리기 대회를 되게 잘하는 년이 있었는데 그 연의 그 살이 4개였다. 뭐 강화 그만하겠습니다. 넉살 좋다는 뜻의 넉살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6352님, 상사가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따지지도 못하고 화병 날 것 같아요. 거침없는 넉살 씨가 대신 욕 한번 해주세요. 이 SBS에 이번 달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여기서 탁 부장님 막 이거를 하라고요. 저는 가끔 헷갈려요. 베텐이 막 조심을 좀 해달라. 이번에도 저 정장을 입고 올라가야 된다. 이건 뭐야?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이걸 지금 가끔은 이분들이 나를 가지고 계속 뭘 시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기 상사 그분은 또 왜 이렇게 또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따뜻하게 사랑만 해도 모자를 세상에. 그냥 상사님을 용서하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상사님 똥이나 밟으세요. 7586님이 평소엔 이 시간에 라디오 잘 못 들어요. 출장이 생겨 이동 중에 넉살형 목소리가 나오네요. 너무 반가워요. 방송 들으며 운전할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왠지 지인 같냐 이게 번호가 7586? 허허.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늘까지 아마 생방 DJ를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운전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눈도 갑자기 오는 바람에 지금 도로가 좀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데 여기 지금 요거 하나 읽을게요. 정재란님이 넉사님 볼캣처럼 똑같아요. 오늘 그거 쓰고 아침에 파워워킹 했다고. 이거 지금 근데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까데오의 모자인데 저랑 같이 또 음악을 하는. 파워워킹 운동했다고 자랑하시려고 지금 막 그냥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헬스 파워워킹 뭐든 화이팅입니다. 운동합시다 우리. 이상 넉살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후 해결은 알아서 하십시오. 주변인들에게 폭딜 당하면서도 잡초처럼 이겨낸 오존이 여러분의 그 잡초 같은 인생을 상담해 드립니다. 오존의 좋네 상담소. 오늘 고민 상담 코너를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 저희 애착 장난감 같은 친구죠. 애착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의 애착, 저의 그냥 사랑의 친구. 베텐 출연 후
꽤나 멋진 별명 어린 심건호 어심이라는 별명이 생긴 남자 오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예, 오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시작부터 조금 오존 씨에게 좀 미안하네요. 왜요? 오존네 상담소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 너무 좋아요. 착착 감기고. 예. 아,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느낌이 드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오존네 상담소? 예. 아, 또 이거를 제목을 짓고서 막 야 진짜 끝내준다. 야 제목 잘 지었다 이럴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거부터가 저를 너무 뭐랄까 미쳐버리게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마피아까지 왔다가 네. 여기까지 왔어요 오존 씨. 와, 생방까지 오게 됐네요. 아 진짜 야. 사실은 여기 댓글에 좀 내용이 있었는데 네. 오존 씨가 공중파에 나와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다짜고짜 맥락은 없어요. 저 오존 씨가 나와도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DJ로서의 네. 지혜 아니야? 유지혜 씨가 지혜 양이 이 조합 너무 기대된다고 지금 생방을 듣고 있습니다. 러블리즈 지혜 씨가 자 근데 지금 DJ로서의 저의 모습 아까 좀 감탄했잖아요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생방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네. 좀? 아니 사실 저는 이 생방을 메인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약간 초능력처럼 보여요. 항상 게스트로만 다녔는데 초능력까지. 예, 게스트로 다니면 사실은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지. 좀 크긴 하지만 예, 근데 예. 이 2시간, 1시간 이 긴 시간을 통째로 짊어지고 간다는 그게 저는 정말 형이 너무 다르게 보였어요. 예. 사실은 원래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아까 그 땡튜브 같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에서는 그렇게 막 거친 말을 쏟아내고 그니까요. 어떻게 이런 데 딱 오면은 그런 말을 딱 정제해서 그게 초능력이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어떻게 자아가 그렇게 두 개가 있느냐 그쵸. 사람이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솔직히 이게 본체예요. 앞뒤가 다르고. 앞뒤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본체고 거기서는 어떤 그냥 수단 어떤 그냥 그런 것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화 위복이네요. 여기 예. 댓글에 욕을 안 하는 초능력이냐고. 그니까요. 무서운 그거는 말이 사람. 안 돼요. 이중인격. 예. 하지만 이게 저의 본체예요. 와, 만약 다른 이 인격이라면. 댓글을 보고도 험한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뜯고 물어뜯고 계시거든요. 인격의 찌꺼기라는 지금 와, 단어 댓글까지 나왔는데 정말 무서운 분들이네요. 정말. 야. 저는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좀 시끄러우니까 예, 제가 말할 때는 조금 오디오가 물리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존 씨 또 나오니까 좀 난리 났어요. 지금 댓글들에 이제 막 목사님까지 한번 다 나와주시지 뭐 아니면 다음에 올 땐 심건호 씨랑 같이 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와 작은 거 온다. 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노래하는 영상 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 또 챙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뭐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카더가든 땡튜브에만 나오는 걸로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오존 씨 왜냐하면 오존 씨가 또 앨범도 조금 쉰 지가 조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잊을 만한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또 뛰어난 싱송라 아닙니까 우리 오존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저기 전혜성 씨랑도 라디오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커버곡도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기타도 좀 치시고. 그렇습니다. 예. 한번 가시죠. 한번 쏴드릴까요? 한번 쏴주세요. 이 전국 방방 곳곳에 저의 목소리 리버브 혹시 걸어줄 수 있나요? 럭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예. 이런 내 마음속을 알아줄까 만원할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노래를 하면서 댓글창을 봐버려가지고 약간 웃음이 나버렸어요. 야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요. 예. 뭐 봤어요? 사무엘 잭슨이요. 지금 잘하는 거 맞냐라는 댓글이. 예, 오준 씨 지금 사무엘 잭슨은 좀 너무하네요. 그 얘기 별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많죠. 예. 우리 저번에 들었던 거는 젊은 심건호 형님, 어심 하나 있었고 사무엘 잭슨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기 라미 말렉이라고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했던 배우분이 계세요. 거기서 프레디 머큐리 연기하려고 앞에 틀리도 끼시고. 그럼요. 예, 저는 안 껴도 됩니다. 아하. 페페도 있고요. 예, 많죠. 맞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나시는 별명을 언제든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읽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존이 곧 앨범도 나오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무엘 잭슨 때문에 조금 진지함이 깨졌는데 예, 중간중간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오존 씨에게 좀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존님, 눈썹이 너무 신비로워요. 원래 숱이 없으신 건가요? 근데 백락이 이게 뭐야? 염색도 하셨던데 염색은 왜 하신 거예요? 멋내려고 염색하신 거 맞죠? 간파하고 계시네요. 근데 숱이 많아서 사실 네. 탈색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멀리서 보면 눈썹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순한 느낌으로 가보고 싶어서. 근데 이게 눈썹 그 위쪽 지금 보이는 라디오 같이 보시는 분들은 네. 좀 느껴지시겠지만 오존 씨가 되게 그 서구화된 그런 그 두개골이에요. 여기가 눈썹이 튀어나왔죠. 뼈가. 예, 거기가 튀어나와서 눈이 좀 깊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눈도 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 눈썹이랑 눈이 그러니까 네. 하나는 원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 네. 부모님이 저 진취적으로 자라라고 여기 많이 아. 엎드려서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갑자기 하시면 조금 분위기가 썩 자연스러우시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지금 문자가 있습니다. 포커스 방송 보고 오존님께 완전 빠져서 살짝 덕질하고 있어요. 오존님 이제 이상형인데 혹시 좀 예민한 질문이네요.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열어놓겠습니다. 예. 어디 뭘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오픈 엔딩, 오픈 열린 엔딩. 결말이라고 하죠. 아하. 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위해서 열어놓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댓글 중에 좀 이상한 게 오존 핸드폰 금지임은 뭐예요? 오존 씨는 핸드폰을 쓰면 안 되나요? 그냥 다짜고짜예요. 아, 여기 핸드폰 하는 줄 알고 여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대본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오존 씨가 생방을 하면서 핸드폰을 아, 하시나? 설마요. 예, 그러진 않고요. 예. 자, 이제 진짜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오존 씨 예.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오존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오, 좋네. 상담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 1077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연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8페이지고요. 자,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고민 뭐래요? 해결, 고민 사연 읽어드리는 거. 아니 근데 조금 말을 조금 위험하게 한 게 해결해 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이제 좀 그냥 뭐 충고. 오케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럼요. 네, 그럼요. 예. 2928님이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소리 안 들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친은 너무 좋은데 잔소리만 안 했으면 더 좋겠어요. 가끔 좀 과한 참견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도 그만 하라고 얘기 정도는 해도 되는 걸까요? 잔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에서 나와요. 예, 저도 사실 잔소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요 잔소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스스로한테 뭔가 불만이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나는 지금 진짜 죄송한데 예. 댓글에 꿈에서 깨라라는 댓글이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맞는 거죠?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와, 이거 매섭네요 댓글이 정말. 지금 예. 준호야 벌써 아들이- 재미없다. 아들 일어나 학교 가야지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야.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는데 네네네. 어떤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불만이 있는 것들, 예를 맞아. 들어서 그래. 뭐 뭔가를 제가 스스로 잘 게을러서 방 청소라든지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이 사는 친구한테라든지 야, 방 청소 좀 나눠서 잘 하자. 왜냐하면 저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착각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 같이 맞아, 살면 맞아. 예. 왜 내가 설거지를 한 번 더 한 것 같지? 이런 거 같은 그런 데서 잔소리가 나와요. 횟수를 또 약간 맞추고. 그럼요. 예. 근데 예. 저는 이제는 그런 거를 조금 탈피를 해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들면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하라는 신호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죠. 예. 그럼 이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예. 나 설거지 되도록이면, 예. 설거지 다 2번 했는데 너 아니, 설거지 한 번 했어? 너 왜 접시 4개밖에 안 닦았어? 나 어제 8개 닦아. 네 친구들 다 너 친구들 먹은 접시 내가 다 닦았는데?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거 괜찮네요. 아하. 예. 그게 좀 더 효율적이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여친이 있었던 적은 있나요? 댓글에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있었던 적 당연히 있죠. 아하.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가 몇 살 때 있었는지 알려드려요? 아 시간 관계상 그거는 뭐 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니 첫 번째 여자친구는 제가 안 물어본 건데 왜? 아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죠. 첫 번째. 아 그래 한번 말해봐요. 13살 때였습니다. 예. 굉장히 빨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13살은 솔직히 너무 좀 어리지 않습니까? 아 예. 뭐 그렇게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아, 금방 다른 사연 하나만 또 살짝만 볼게요. 아 예. 예. 아, 익명입니다. 선배가 사무실에 껌을 자주 씹는데요. 껌을 씹을 때마다 짝짝 소리를 내요. 옆에서 일할 때 엄청 신경 쓰입니다. 선배가 속이 좁아서 잘 삐지는 성격이신데 이럴 땐 뭔가 거슬린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칭찬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와, 껌 진짜 잘 씹으신다. 야 짝짝 소리 나게 잘 와, 씹으신다.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칭찬을 하면 이제 그분도 아 이게 돌려 말하는 건가? 눈치를 채시겠죠. 솔직히. 근데 너무 좀 기분이 더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와 진짜 선배님 대박이다 대박.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누구게 안 맞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해서 한번 짝짝 씹어보고 같이 또 다 같이 한번 짝짝 씹으면은 선배님이 먹던 껌을요? 아니 하나 달라고 하나 해서 새 껌을 껌을 하나 달아서. 꺼서 이제 예. 좀 댓글에도 껌을 좀 오전도 많이 씹어보셨는지 뭐 사각턱 좀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근데 실제로 최근에 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껌을 이만한 걸 사서 한 6개월을 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진짜 턱이 커졌어요. 왜 발달시키려고? 그 헐리우드 배우들 턱이 이게 멋있더라고요. 커진 게. 그래서 턱을 키우는 법을 찾아서 제가 실제로 껌을 씹었는데 돈을 주고 줄이는 수술까지 하는 마당에 턱이 커졌어요. 예, 근데 여기도 커졌어요. 머리 위쪽. 반찬놀이. 예. 어. 근데 여기는 사실 저기 머리카락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아하. 턱만큼 여기도 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다 갑자기 죄송한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예, 넉살의 10 오 좋네 상담소 오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재밌는 댓글들 때문에 저희가 광고 중에 굉장히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SBS 고릴라로 함께하시면 재밌다고 댓글에 여기 진짜 고릴라 방송 중이라고 여기 진짜 고릴라가 방송 중이라는 댓글까지. 와, 처음에 무슨 소린가 무슨 했는데 소리가 있는데 와. 아 지금 SBS 고릴라가 아니라 지금 진짜로 고릴라가 여기 와.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야. 네, 지금 뭐 방구석 불편쟁이님이 오존을 상담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오존님 오존증 파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예, 아무튼 지금 그래도 저의 생각엔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예.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일단은 오늘- 댓글창을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는- 정신이 많이 팔려가지고. 하지만 오늘 굉장히 사실 남성 게스트나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인디나 언더그라운드 뭐 뮤지션들이 오면은 네. 댓글창이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요. 오. 근데 오늘 실제 고릴라가 와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전국에 퍼지면서 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엄청 잘해주는 건데라고. 와. 아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야. 자 어쨌든 오늘 오 좋네 상담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다른 사연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는 9페이지를 좀 더 해볼 건데요. 네네. 한준영님입니다. 남자분이고요. 여친이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좋아합니다. 휴대폰 배경 화면은 항상 남자 배우 사진으로 해둬요. 제 사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은 변우성님 사진입니다.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여친한테 서운하다거나 거슬린다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말하면 안 돼요. 왜죠? 말하면 예. 지는 겁니다. 예, 말하면 안 되고 예. 그 본인의 핸드폰 배경 화면을 제 사진이나 저 넉살 형님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왜죠?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볼 거예요. 왜 너 이거 왜 배경화면 이거야? 그럼 그때 이제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아 너도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 걸 해놨길래 나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자기가 좋아하는 뭐 헐리우드 배우 사진으로 또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댓글에 지금 너 배경화면에 왜 갑자기 고릴라야? 지금 동물농장 저랑 오천 씨 하면 동물농장이라고 지금. 동물농장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제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너도 봐라. 너도 질투하지 않느냐. 아하. 너도 같은 사람이다. 쌤 작전으로. 그럼요. 가라. 예. 근데 이제 변우석이랑 붙는 게 이제 오전과 넉살이라는 게 조금. 그럼요. 그러니까 한 단계 놀라시겠는데. 낮춰서. 조금 낮춰서. 예, 낮춰서 궁금증을 유발해라. 거죠. 예, 그럼요. 닉 퓨리 좋아해? 갑자기 왜 마블 영화야? 이럴 수도 있고요. 저 좋습니다. 요거가 일단 본인도 쌤 작전으로 가되 조금 변우성님이나 너무 이게 멋진 분들 말고 정도를 찬찬히 높여라. 찬찬히 높여라. 오케이. 한 30단계 낮아진 것 같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님, 김혜정님 여자분이고요. 연말에 회사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정말 자신 없는데 어떤 걸 하면 분위기를 적당히 띄울 수 있을까요? 개인기 부자 우스죠. 오조님이 아이디어 좀 주세요. 와,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나왔던 제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개인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웃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는 저 애티튜드가 더 웃기다라는 이 뻔뻔함에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지. 뭘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웃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괜찮습니다. 난 나는 간다. 이 개인기를 개발했고 하는 것에 자신이 있고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 해서 이제 거기에 빠져서 웃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 그게 거라서 또 약간 더 열받게 하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저번에 마피아 때 오존 씨가 그 박명수 형님 하품을 따라하다가 네네네. 한쪽 턱이 빠졌죠. 바로 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 지금도 그 가끔 자다가 궁금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시나리오의 일부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화예요, 그냥. 그 개인기를 하다가 빠진 적이 처음입니다. 예. 거기까지 했으면 저는 정말 여기 사실- 앉아 있어야죠, 제가. DJ가 돼도 그 정도까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지금 눈썹도 개인기인가요? 혹시 지금 질문 중에 댓글에 지금 그것도 웃음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제 저나 넉살령님처럼 이 피지컬이 타고난 분들은 사실 이 웃음 장벽이 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웃음 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뭐 탈색을 하든지 아니면 머리 뭐 한쪽만 밀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은은하게 저를 물고 들어가는 화술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뭐 전화 넉살력이라든지. 걸렸네요. 그럼 뭐 고릴라랑 타조인가? 고릴라랑 모소리 같은 느낌인가요? 근데 그러면은 저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문자 전송 그 수신 발신 하나 할까요? 괜찮죠? 이거를 연습하시면 된다. 그 느낌이 딱. 요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기세로 밀어붙여라. 네, 기세다. 좋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숙님 여자분이고요. 회사 냉장고에 넣어둔 제 보약을 누가 자꾸 몰래 꺼내 먹더라고요. 보약에 분명히 제 이름을 써놨는데도 꺼내 먹길래 범인을 찾았더니 부장님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죠? 부장님께 진지하게 따져야 할까요? 계속 눈 감아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갑자기 떠올랐어요. 부장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조금 캐주얼한 자리가 좋겠죠. 전화를 받기 좋은 자리. 뭐 점심 식사를 하는 도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딱 받아요. 근데 잠깐 그 한의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 예 하고 끊어요. 그리고 이제 왜 무슨 일이야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약을 다른 분들도 같은 걸 드셨는데 막 어깨에 자꾸 털이 나신대요. 어깨에 털로 간다고 갑자기? 어깨에 털이 나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럼 보약이 그냥 그 부작용 같은 게 부작용으로? 갑자기 불의의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그럼 부장님이 뜨끔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뭐 나도 계속 먹을 예정이라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부장님 어깨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거기 털 뭉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옷이 안 내려가서 어깨에 털 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부장님 뭐 그 정도면 안 드시지 않을까요? 이거 괜찮다. 이거 나쁘지 않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예, 여보세요? 예 선생님 예. 그 약을 먹으면 어깨에 털이 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좀 해놔라. 부작용을 어필해라. 나쁘지 않네요. 예. 근데 약간 이건 뭔가 좀 지혜로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 털까지는 좀 과장됐어도 예. 막 소화불량으로 막 뭐 배탈이 난다든지 약간의 겁을 줘서 아예 못 먹게 한다. 그럼요. 예. 근데 애당초 회사 냉장고에는 안 넣어두시는 게 동숙 씨. 그렇죠. 예. 그냥 뭐 밖에 꺼내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음악 얘기가 또 나오네. 우리 오존이 또 음악하는 남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4011님 남자분이고요. 드럼 전공하겠다는 친구가 4달이 지났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연습실에 자주 놀러 가는데 연습곡도 늘 똑같고 실수하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조언을 해줘도 될까요? 저도 드럼에는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데 모른 척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맞을까요? 모른 척 좋은 말만 해주는 거는 사실 이게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은 사실상 눈 감아주는 게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경우에는 눈치 없는 척을 좀 해서 저 눈치 없는 척을 이제 몰입해서 하면서 연습할 때 자주 가서 하면서 같은 부분에서 실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를 잠깐 야 그 부분 다시 쳐줘. 여기 되게 좋다. 항상 여기서 뭔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난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 근데 그 부분에서 너가 뭔가 약간 다르게 치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내가 실수하는 거를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뭐 다음에 잘 쳐야지 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뭐랄까. 근데 지금 충격적인 댓글이 지금 방금 약간 천호희 씨를 닮은 것 같다고. 저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봤어요. 딱 한 번. 아니 사실은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아무리 베텐러랑 지금 이거 그래도 눈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어쨌든 한 번 들어봤습니다. 예.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드럼을 못 치는 친구에게는 너무 채찍보다는 그래도 칭찬으로 회유해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 작전으로 가라. 근데 너무 칭찬이 아니고 실수인 부분에서 칭찬을 해서 괜히 뜨끔하게 만들어라. 예. 항상 거기를 이제 그 친구가 실수하는 건 자기다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실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부분 참 좋다. 거기서 항상 너가 뭔가 다르게 치더라 하면서 이제. 좋다. 이게 마음이 따뜻해요, 오존 씨가. 방금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혹시 손오공 보셨어요, 만화? 천우 씨가 아니라 천진반 씨 아니냐고.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정도 평수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눈은 안 달렸습니다. 지금 뭐 소속사에서 조금 험한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천우 씨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천진반이었는데 제가 발음을 틀려가지고 천우희 씨로 들으신 거구나. 아니요. 큰일 날 뻔했다. 아니에요. 천진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좋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무수님이고요. 성별은 미상입니다. 하고 싶다고 우겨서 자취를 해봤는데요. 혼자 사니까 오히려 돈도 더 들고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까요? 박박 우겨서 억지로 시작한 자취인데 이렇게 순순히 본가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좀 민망합니다. 자취 관둔 이유 물어보시면 적당히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거는 이미 돌아가시겠다고 저 마음을 드시고 쓰신 거예요. 백무수님께서. 요거는 그냥 넉살님 핑계로 저 라디오에 사연까지 냈다. 너무 고민이 돼서 자취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넉살님 아시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서 넉살님이 그냥 본가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부모님이랑 좀 더 사는 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뜨끈한 방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 넉방패를 한번 쓰시고. 제가 그러면은 백무수님 그러니까 좀 지금 응원을 하는 말을 하면 부모님께 엄마 넉살 알지? 집에 가래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핑계를 대거나 그게 된다. 아니면 뭐 넉살님이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죠. 월세를. 이거 잠깐만. 제가 예전에 침착맨 형님이랑 했을 때랑 비슷한 패턴인데. 근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일단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니까 네. 자취를 좀 더 도전해 보시는 쪽은 없습니까 혹시? 저도 지금 혼자 산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랑 사는 게 너무 좋지 않나. 예. 너 들어가고 싶구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예, 일단은 좀 더 길을 모으시는 게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으실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나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 하지만 제 나이쯤 됐으면은 정말 부모님이 조금 슬퍼하실 수 있어요. 아, 요새는 또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더 오래 부모님과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집에서 혹시 쫓겨나셨어요? 아니, 댓글에 막 그런 댓글들이 뭐 쫓겨났냐. 아, 쫓겨나다니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예, 얼마나 예. 돌아오라고. 예. 댓글에 지금 넉살이 누군데 이러신다고 어머님이. 누구니 걔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럼 요 사진 보여주면 SBS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러다 어머님이 그 사진 보고 아니 근데 저 고릴라는 뭔데 나와가지고 들어가라 말하니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 그럼 아량이 넓은 분이다. 그만큼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고 예,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예. 그 정도로 괜찮은 분이 나한테 집으로 그만 돌아가라고 설득하셔서 어머님이 아니 금메달리스트 심건호 씨 아니네? 어떻게 빠떼로 한번 잡아드릴까요? 심건호 씨 말이라면 들어와야지 이러실 수도 있겠다. 그게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쨌든 집에 적당히 둘러대서 들어가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 오전이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랑 지금 조금 어리시다면 조금 네. 더 있다가 좀 이렇게 집에서 조금 자신이 준비가 됐을 때 나오는 것도 예,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우라님이고요. 남자분입니다. 저희 집에 분기마다 정수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랑 적어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글이라는 건 알아냈는데 선뜻 말을 못 걸고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와. 다음번 점검하러 오셨을 때 솔직히 호감 있다고 고백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혹시 거절당하면 정수기 점검 담당자를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더 기다릴까요? 야, 이거 드라마네요. 예? 드라마야,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거. 정수기. 사실 10살 차는 요즘 시대 고령화 시대에 예. 10살 차이 괜찮습니다. 일단 나이가 되게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고백을 날리는 거는 비추입니다. 그렇죠. 예, 고백을 바로 날리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실례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예. 좀 제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정수리가 아니라 정수기입니다. 정수리에 반한 건 아니지 뭐. 정수기 점검하시는 분이 정수리가 아니고요. 예. 아, 위냐 아래냐도 중요하네요. 근데 예. 아 근데 이게 참 그러게 10살 이상 차이만이라고 하셨고 아, 예. 이건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정보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싱글이란 것도 어떻게 알아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알지? 이런 거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드라마의 소재로는 좋지만 예. 현실에서는 힘들다. 좀 조심하시는 게.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좋네요. 이정환 님이 네. 예, 보내주셨고요. 여자분입니다. 지난 회식 때 술 마신 김에 얼떨결에 이한이 성대모사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 부장님이 회사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성대모사 해보라고 시켜요. 부장님이라서 싫다고 정색하기도 뭐하고 이게 정색할 만큼 진지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좀 완곡하게 거절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거절이 사실 어려워요. 그 부장님 개인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렵고. 네, 근데 지금 또 댓글에 이한위님이 아니고요. 이한이. 네. 헤이 모델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이한이. 이한위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조금 이게 사실 보여주기가 길고 어려운 성대모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한님 성대모사가 좀 짧고 쉬운 거를 개발하셔서 그걸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제 하나만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치과의 석션 그 소리를 제가 목으로 낼 수 있는데 이게 짧고 임팩트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저는 제작진이 가끔 좀 무서워요. 네. 바로 썼다 지운 거 혹시 보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오존 씨 혹시 이한희 씨 성대모사 될까요? 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한희 씨가 갑자기 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근데 뭐 미안했는지 적자마자 지우셨어요. 못 봐서 아니 저 이거 다시 쓰셨네요. 야 여기 이한희 썼다 씨. 지우신 것도 상당히 불편한데 다시 올리신 보려고 것도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럴 잘하는 것만 때는 다른 거를 그냥 하나 개발해서. 근데 석션은 생방송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그래요? 있어서 다른 사운드 없나요? 그럼 박명수님 하품하시는 거 한번. 되게 생방으로 못 보신 분들 많으니까. 오케이. 예. 이따가 나가서 석션은 엔지니어님 보여드리고 제가. 근데 진짜 감독님까지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 대박이네. 와. 감독님이 석션을 궁금해하시나요? 이한희님 걸. 이한희님을 궁금해하시다고요? 이한희는 원래 할 줄 몰랐던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가? 야. 석션. 그거는 나가서 한번 쉽게. 아니 그럼 지금 전 세계에 들려주자고요. 여기가 바로 치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바로 치과 되는 거 보셨죠? 예. 나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금으로 떼운 거 있는데 와우.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뜨거워요 반응이 아주. 마지막 사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친이 결혼을 합니다. 신부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신부 쪽 친구 중에 3년 전 헤어진 제 전 여친도 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전 여친과 사귈 때보다 몸무게가 10kg 더 쪘는데요. 이 상태로 결혼식 가도 될까요? 금식이라도 해서 살을 빼고 가야 할까요?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결혼식에 가지 말까요? 야 이거는 오히려 잘 된 거죠. 살이 쪘다는 건 뭡니까? 내 생활이 굉장히 풍요롭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다 가더니 그럼 지금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럼요.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고 내 먹거리가 더 풍족해지니까 오히려 더 붓고 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가서 이제 더 과시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 나아졌다. 내가 얼굴이 너무 더 좋아졌고 예. 지금 오준 씨는 요즘에 주머니 사정이 영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이 들린다고. 아니요 저는 이제 연예인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샤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근데 또 몸이 커지면 더 멋있어질 수 있지만 오준 씨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좋았는데 광고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 특집. 오전에 좋네 상담소와 함께했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댓글이 또 막 쏟아지네요. 이렇게 참 빠르게 올라가는 댓글 오랜만인데 최기정님이 오전님 못소리죠? 못소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요sem님이 넉형 쓰디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마피아에서 봬요 이러고 마피아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이한희 대사 연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으나 재밌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 그 모습이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명수 형님 하품 한번 하고 짧게 마무리하죠. 지금 많이 졸리실 수도 있어요. 이걸 들으면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박명수님 하품하시는 오늘 오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앨범 내면 또 무명 놀러 오시겠죠. 그리고 불러주세요. 24년 12월 16일 월요일 넉살의 10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넉10은 내일까지는 계속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오전에 다운 듣고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